숨가쁘게 바쁜 도시에서의 일상. 지친 하루, 몸 편히 쉴 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그때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보내주는 타임머신 기계가 있었으니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따뜻한 음악이 흐르는 것. 56년 동안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국내 최대 LP 음반사. 손님들이 이제 과거의 음반, 과거의 추억 있는 음반을 사서 그 음악 속에서 자기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 그런 것을 떠올리시면서 즐거워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 같아요. 국내 LP 레코드 역사의 산증인 이석현 씨입니다. 서울시 회원동 지하상가. 이곳에 터줏대 감인 이석현 씨의 하루는 지난밤 사이 레코드판에 내려앉은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재고가 없는 것들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장인의 뒤를 이어 음반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현 씨. 아버님이 63년도에 명동 그 중국대사관 옆에서 처음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초창기는 서점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1, 2년 후에 음반과 서점을 같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유언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을 좀 못 벌어도 과거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추억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또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그냥 돈을 좀 못 벌어도 계속 이 음반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재고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 오히려?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좀 사실 좀 무리를 해서 많이 확보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새로 놓은 것들이 아예 다 정리하고 새로 다 들어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하나하나 추억이죠. 이 음반은 어디서 어떻게 샀다고. 물론 다 한 장 한 장 다 어떻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힘들게 물건 사서 유럽 물건 살 때 진짜 100장, 200장 사갖고 유럽 길이 안 좋아서 그냥 카트로 끌고 진짜 등짐 지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비 쫄딱 맞으면서 팔 안 젖게 하려고 돌아다니는 기억, 경비 좀 줄이려고 도보 해협도 그냥 유로스타 타고 건너면 2시간만 건너는데 유로 라인 타고 막 12시간 잠 못 자고 버스 기다리고 버스 안에서 그런 것도 있죠. 판 살려고 좀 더 싸게 살려고 좀 더 많이 살려고. 하도 들어서 완전히 막 상처가 엄청났죠.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몇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임세 씨는 뭐 3, 4, 5집 뭐 전곡이 다 히트한 곡들이라서 그냥 뭐 그 외에 그 전에 발매했던 것들도 그렇고 이영훈 씨하고 같이 했던 3, 4, 5집이 가장 많이 히트를 했죠. 보통 한 가수가 앨범 하나에 타이틀곡하고 한 2, 3곡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히트를 했어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3집, 4집, 5집은 아마 전곡이 다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뭐 작곡자인 이영우 씨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문세 씨하고 잘 맞았고 제가 유일하게 다 전곡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잘 들었어요. 네? 한번 부르세요. 아, 불러요. 혼자 있으면 불렀겠지. 이건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저기 3, 4, 5집이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사서 들었던 거. 실린 곡이 전부 명곡이라는 이문세 씨의 음반은 그가 워낙에 좋아하는 터라 팔진 않아도 종종 듣기 위해 음반사에 따라 놓아질 정도다. 소리 나는 LP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예전에 뭐 결혼식 그 상황을 주례사 뭐 이런 걸 녹화한 LP도 있고요. 이것저것 수집하다 보니 음악 외에도 다양하고 희귀한 LP 레코드도 많은 편. 결혼식 주례사 실황 레코드뿐만이 아니다. 영어 LP도 있고요. 영어 교육용 LP도.
영어 학문은 눈과 활자만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활자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영어도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영어 LP 레코드의 경우 당시 생활상이나 교육 수준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사 자료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다. LP에 관한 한 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최근 들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퀸의 앨범. 영화가 흥행하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구하기 위해 이석현 씨의 음반사를 찾고 있다. 또한 일부러 발품 팔아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부쩍 많이 늘어났다는데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I think I found it on the internet. Before we come to Seoul many times, and I enjoy playing vinyl records at home. And we found it, I think, it's on a website or something. Oh, no. There's record shops, but not like so many close together like this, all in one place. But they're usually just independent record shops around the city, but not like this. 요즘에 이 마스터 어떤 테이프라든지 판들이 없어지면서 CD를 이제 재현을 못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생겨요. 절판돼서 그런 것들 또 찾는 재미도 있고요. 예, 어떤 수집의 재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고 관리하는 재미도 있고 그게 매력이죠. 아 이거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씩 더 사고 싶어져요. 이게 많이 들으면 해지니까. 젊은 층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덩달아 수요도 증가하면서 조금이지만 아이돌을 비롯한 가수들의 음반이 LP 레코드로 종종 나오고 있다. 인구가 많이 는 건 사실이에요.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연령층도 과거에 LP를 들었던 40대, 50대, 60대 연령층이 아니라 지금은 20, 30대, 10대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접근을 했다가 막상 들어보니 뭐 CD, MP3 음원 파일보다 훨씬 좋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많이 이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죠.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해 다시 찾아오기 일쑤? 어떻게 좋은 거 많이 골랐어요? 새로 싹 다시 넣어놨는데 예, 너무 좋다고. 그 중에도 괜찮은 것만 다 보관하고 있어요. 예. 장인이 운영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 역시 여럿이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그러니까 좀 괜찮은 음반을 이렇게 새로 넣어놓을 때 같이 좀 넣어놓으면 여지 없어요. 그것만 딱 가져가세요. 벽면과 책장을 빼곡하게 채운 각양각색 LP 레코드. 수백만 곡 중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곡이 하나 있다. 70년대 초반에 그 신중현 씨의 곡을 부른 김정민이라는 가수인데 그러니까 음반이 좀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는 이런 음반, 이런 곡들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인정받고 많이 찾고 시대를 초월한 곡들이죠. 숨겨진 명곡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은 LP 레코드. 저희 매장에 있는 거는 다 합치면 한 7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반의 다양성, 음악의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장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오다쿠라는 그 표현처럼 그 한 장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반, 그러니까 다양한 음반 속에서 또 모르는 음반을 찾아 들어보는 그런 것들이 저희 가게는 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장르 가리지 않고 뭐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다양한 음반을 구색으로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1990년대 카세트 테이프와 CD, 그리고 2000년대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지만 그래도 LP 레코드가 사람들의 추억으로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이석현 씨는 단언하는데, LP를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LP는 그냥 순수한 마찰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고역대 저역대 음까지 풍성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공연을 직접 보거나 가수의 연주를 직접 듣거나 실제 연주를 직접 보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LP가 굉장히 좋은 고역대 저역대 음을 풍성하게 낼 수 있어서 그게 좀 풍성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음악이 아니라 추억과 행복을 파는 이석현 씨. 그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이 좀 맡아서 나중에 계속 좀 더 해줬으면, 지금 50 몇 년이지만 뭐 한 100년 뭐 더 이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입니다. 이거 이따 잡수셔요. 때로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때로는 울게 만드는 19세기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무성영화. 등장인물의 대사는 물론 감정 표현까지 오직 목소리만으로 승부한다. 무성영화 속 숨은 주역이 바로 여기 시대를 거슬러 나타났으니, 선생님, 제 아내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셔요. 1인 다역 수많은 사람을 품은 남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빠마시던 무성영화 변사가 누구냐고요? 바로 접니다. 최후의 변사 최영준 씨를 소개합니다. 평소 조용하던 강화도의 면민회관이 오늘따라 시끌벅적해졌다. 다름 아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인데, 손님의 정체는 최영준 씨? 앉아서 하는 게 낫겠지? 네. 펴도 되겠지? 됐나? 됐어요. 공연 준비에 정신없이 바쁜 최영준 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이분은 대체 누이신지? 이 친구는 저 연극 배우예요. 인천시립극단. 잘생겼죠? 네. 40년 전에 제가 한창 연출할 때 그때 주인공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저한테 엄청 많이 혼냈어요. 연기 못한다고. 근데 지금은 엄청 연기 잘해요. 이 작품 할 때는 아주 끔찍했지. 그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 인천에 돌체소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습하다가 그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 난로가, 옛날 석유 난로는 이렇게 연통이 붙어 있는 게 있었어. 그 이렇게 밖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집어서 던졌어. 근데 나를 안 받고 본인이 손이 튀어가지고 손이 다 튀었어. 고생하시고 그랬어. 연기 못한다고. 야, 너 연기를 그렇게 그따구로 해. 제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그러려니 사랑이려니 생각하는 친구예요. 저를 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온 거예요, 일부러. 내가 처음에 코미디 한다고 했을 때 놀라지 않았어? 네. 깜짝 놀랐지. 평생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안 보고 해, 나는. 이제 도사가 돼갖고. 연극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자신이 공연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게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그렇게 후배 덕분에 평소보다 2배는 일찍 무대 세팅이 끝나고,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변사 최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영화에 사람 목소리를 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성 영화로 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 영어 자막이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람 목소리가 이제 녹음이 되면서 유성 영화가 나왔죠.
검사 선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검사와 여선생,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손수건 없이도 볼 수 없는 검사와 여선생. 자, 환성과 박수! 본격적인 무성영화 변사극 공연에 앞서 관객들의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 역시도 변사의 몫이다. 제목 검사와 여선생, 등장인물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로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아이고 완전 한문 해독 불가. 지금은 유성영화가 발달해 무성영화를 보기 어려워졌지만 무성영화가 한창 극장에서 상영되던 시절만 해도 목소리 좋고 연기를 잘하는 변사의 경우 영화 속에 출연한 연예인들 못지않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인기 스타였다. 그렇게 영화 속 또 다른 취역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던 변사였으나 유성영화가 늘어나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변사는 오직 단 하나 최영준 씨뿐이다. 보겠어요. 인사를 합니다. 장손이는 눈물이 앞을 가리며 장손이는 앞으로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선생과 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변사도 말을 잃었습니다. 에라, 말을 잃은 김에 물이라도 한 잔 먹자. 아이고, 강화도 교도 물맛도 좋네. 제어 선생은 비로소 콩닥콩닥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애지지 않을 테니 전화 받을 빨리 저를 숨겨주십시오. 변사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서 해설도 하고 연기도 하고 MC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영화하고. 그래서 재밌고 또 노인분들은 그냥 영화만 보는 게 아니고 추억하고 같이 즐겨요. 추억하고 또 최영준 재롱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게 아마 무성영화 이 변사 공연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대본에 적힌 대사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관객들의 반응과 호응에 맞춰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면서 연기를 해야 하는 현대인의 이야기꾼 변사. 목소리로 모든 걸 표현해야 하는 매력에 빠진 최영준 씨는 직접 무성영화를 제작하면서까지 30여 년째 변사로 활동 중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이 부인은 시정관계가 없고 결백한 것이 증명된다면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시간여 동안 1인 다역으로 변신하며 열연을 펼쳤던 변사극 공연도 어느새 끝에 다다르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무성영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으면서 휘날레 음악으로 뭐가 좋을까? 감격시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톱하면요, 자 이제 정지되기 직전 말랑말랑 질랑말랑 됐어요. 포즈 눌러주시고, 자 감격시대 음악 틀어주세요. 조명 환호성과 함께 박수! 영화가 끝났는데도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영준 씨는 보너스로 노래까지 선보이는데 현재는 변사로 잘 알려졌지만 한때 가수로 훨씬 유명했던 최영준 씨. 교과서에도 실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원곡가답게 노래 솜씨 역시 뛰어난 팔방미인이다. 늘 행복하시고 돈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변사극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최영준 씨는 많은 힘을 얻고 또 삶의 보람을 느낀단다.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 난 아주 미치겠어. 잘하시죠? 너무 잘한다. 멋있게 봤어요 오늘. 멋있게?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대학로에 촉망받는 연기자에서 변사로 모든 이들의 우려를 샀던 일이었으나 묵묵하게 걸어왔던 30여 년의 세월.
그에게 이제 변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 전부가 되었다. 이처럼 변사로 살다가 변사로 죽는 게 꿈이라는 최영준 씨. 그에게 무성 영화는 그리고 변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 그 자체다. 30년 동안 실직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직이죠 뭐. 예, 그리고 저의 재미있는 놀이터이고 놀이감이고 또 무성영화는 저의 동반자예요. 파트너예요. 무성영화가 없이 변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변사가 없는 무성영화는 또 싱겁고 서로 그 퍼즐이 딱 맞듯이 확실한 환상의 커플이면서 확실한 궁합이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마음까지 울리는데 보면 대위 저 하얀 종이는 뭔가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점자 악보를 만드는 음악 점역사 강희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점자 악보를 만드는 강희원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 정로구에 위치한 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이곳에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바로 음악 점역사. 음악 점역사라는 낯선 직업의 이들이 하는 일은 오선지 위에 그려진 악보를 점자 악보로 만드는 일이라고. 악보도 점자로 가능한가요? 6개의 점이 있는데요. 그 6개 점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상 기호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슬러 이음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음악이 점자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6개의 점을 이용한 음표나 기호를 음각으로 표현한 점자 악보. 점자 악보는 손으로 읽어야 할 텐데 악기 연주를 하면서 손으로 점자 악보 읽기가 가능할까? 아무래도 연주를 하면서 같이 읽기에는 양손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대부분이 듣고 곡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한 줄 한 줄씩 읽어가면서 그 곡에 대한 박자 그리고 악상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정보들을 모아서 연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점자 악보는 약속된 계명 표시법을 이용해 각각의 음을 나타내고 여기에 음표의 길이와 박자 그리고 각종 악상 기호들을 덧입혀 완성된다는데 이 과정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희원 씨, 문제가 발생한 듯한데? 슬러 타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타이가 지금 누락된 느낌이어가지고 이 똑같은 패턴으로 도, 솔, 시, 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냥 도 슬러시, 도, 솔 슬러시 기둥에 따라서 나눠지고 앞에 애들은 같은 기둥 쓰니까 비틀어 놓고 정확하게 해주려면 소형음표 있는 데부터 구분을 해주는 게 그게 더 보기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아. 희원 씨 무슨 일이에요? 네, 같은 악보를 봐도 이제 점역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점역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제 같이 중간중간에 점역을 하다가도 회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점역을 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악보를 봤을 때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가끔 이렇게 회의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의 교육 과정에서 배운 음악만으로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악보. 그 악보의 오선지위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점자 악보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혹시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피아니스트의 꿈을 안고 음대에 진학한 강희원 씨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단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음악 치료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가 이제 음악적인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도 음악 점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마침 또 음악 점자를 가르쳐주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서 음악 점자를 배웠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오선보에 있는 음표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음악 좀 더 점자를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했던 차에 또 제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연주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저한테도 많이 보람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음악 점역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을 하고 있고요. 클래식 음악, 이제 피아노라든지 현악기 그리고 관악기들을 점역할 수 있는 방법은 한 90%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 요즘 많이 연주하는 현대 음악, 예를 들어서 특이한 연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사실 규정에는 없습니다. 국악 같은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율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게이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점자는 있지만 이제 국악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구전으로 이제 전해지던 음악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연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미비한 상태라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악보를 점자 악보로 바꿀 때 약 10%는 약속된 기록법이 없는 복잡한 기호들이 있다는데 이럴 때는 음악 점역사와 검수자가 함께 협의해서 점자로 표시한단다. 음악 점역사와 함께 점자 악보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수자는 시각장애인으로 음악 점역사가 만든 악보를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제가 음악 점자를 되게 짧게 배우고 들어와서 막상 와서 실전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규칙들도 있고 너무 많은 적용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외우고 실전에 적용하는 거에도 많은 좀 어려움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제공한 점자 악보를만 보고서 시각장애인분들은 연주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잘못 정보를 전달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겠구나 하는 그래서 오는 부담감 이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르테, 악센트, 레츠데킬, 솔, 플랜미, 레체킬, 미라, 내추럴 파 16분음표 셋째 시, 왼손 포르테, 첫째 길 플랫 시, 넷째 길 파, 다섯째 길 레 시, 넷째 길 파. 일단은 점역사가 악보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점자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점역이라고 하고요. 점역한 파일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선생님, 교정사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수정할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게 교정 작업. 이 교정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점역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서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검수인데요. 이 세 가지 작업을 거쳐야 음악 점자 악보가 완성이 됩니다. 어디를 가시나요? 지금 저희가 검수를 완료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책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출력을 하러 갑니다. 어렵게 악보가 완성되고 곧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된다. 요즘은 간단한 컴퓨터 작업으로 직접 들어보고 출력만 하면 되는 일반 악보와는 달리 점자 악보는 많은 시간과 여러 사람의 수고를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이 된다. 3단계를 거쳐 완성된 점자 악보는 책과 파일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잘 지냈어? 어디 갔다 왔어? 이 학생은 그동안 음악을 듣고 외워 피아노를 쳤다는데 지금은 강희원 씨가 점자 악보 보는 법과 피아노 연주법을 알려주고 있다. 붙임줄이랑 슬러랑 뭐가 달라? 저명이. 수연이 1사점이고 붙임줄은 4.14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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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마디. 없을 때는 그때는 그냥 듣고 따라쳤는데 그때는 막 심표도 이런 거 잘 모르고 점자 악보를 사용해서 치면은 심표도 알고 손가락 번호도 알 수 있고 그래.
정민이와 같은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이곳에서 악기를 배워 예술학교에 입학한 경우도 많다고. 그리고 1년에 여러 차례의 발표회나 연주회를 열어 실력을 발휘할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제가 들려주고 그거를 그냥 모방하는 정도의 수업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정민이도 제가 연주하는 방법을 그대로 연주를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 여기는 제가 왜 뛰었는지 아니면 여기는 내가 왜 숨을 쉬었는지 알고 치니까 정민이도 음악에 좀 더 깊이가 있어지고, 네, 좀 더 표현력도 넓어지고 하면서 정민이를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고, 정민이는 저한테 되게 많이 기쁨도 되고 제가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만드는 학생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음악 점역은 시각장애인들의 소통 창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있는 정보, 악보를 그대로 점역을 해주는 거에 불과하지만, 시각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점역한 음악 점자를 가지고 그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좀 더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점차 완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음악을 좀 더 깊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 같아요. 피아니스트도 음악 치료사도 아닌 새로운 길에서 모든 사람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을 바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녀, 음악 점역사 강희원 씨. 희원 씨, 앞으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음악 점자가 피아노도 있지만 현악기, 기타, 그리고 현대음악까지 좀 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만능 점역사, 만능 음악 점역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저한테 배우러 오는 친구들한테 단순히 기능적인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한테 더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랑받는 연주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표현을 더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강희원 씨를 응원합니다.